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을 둔 40대 초반의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께 물려받은 사업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대표 직함을 달고 있어서 비교적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딸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는 걸 제가 거의 도맡아 하고 있네요. 저희 친정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자수성가한 집안인데 남편 집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까진 아니지만 저희까지 신경 써서 챙겨주실 여유는 안 되세요. 그래서 시댁에는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남편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남편 벌이가 괜찮고 저희 집도 여유가 되는 집안이어서 나름대로 오순도순 행복하게 딸 커가는 모습 보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또 요즘 딸이 이것저것 배우면서 꿈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요즘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집안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었던 것도 많이 포기해서 그런지 딸이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면 주저없이 학원부터 등록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어린 나이임에도 못 해본 게 없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피겨스케이팅, 발레, 미술 등등 이것저것 참 많이도 다니고 또 시켰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딸이 발레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레 학원 선생님께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요. 딸도 발레복 입고 무용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남다른 재능까지 있다니 이왕 이렇게 된 거 팍팍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조언에 따라서 더 크면 유학을 보내면 참 좋겠지만 그 전에 영재 학교부터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체능이 돈 들어가는 곳이 엄청 많아서 아무 학생에게나 이렇게 조언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영재학교는 특히 학비가 많이 들고 발레는 한 작품 할 때마다 발레복도 맞춰줘야 해서 돈 몇백쯤은 우습게 들 거라고 걱정도 해주셨고요. 그래도 저는 딸이 하고 싶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서 돈은 걱정 마시고 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남편과도 상의를 했는데 남편은 반응이 시큰둥했네요. 배우고 싶다는 거 다 배우게 해줬으면 됐지 굳이 그 비싼 영재학교라는 곳까지 보내야 하냐고 하면서요. 남편이 어릴 때 과외도 못 해보고 명문대학에 진학한 거라서 큰 돈을 써가면서 교육받는 거에 생소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랑 남편 둘이서 옥신각신하면서 딸아이 교육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시댁에서도 알게 되시고 나서 문제가 커졌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딸아이 영재학교 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셔서는 저희 집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돈이 땅 파면 나오느냐며 엄청 화를 내셨어요. 처음엔 왜 이러시나 했는데 점점 들어보니 알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한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계신데요. 아주버님, 즉 형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계세요. 고등학생인데 아주버님 댁은 형편이 그리 좋질 못해요. 막말로 제 남편은 계룡남이라고 시골에서 공부만 죽어라고 해서 용된 케이스고요. 남편네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와이프인 형님은 전업주부세요. 그래서 외벌이로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계시고요. 아무튼 저희 딸의 영재학교 보내는 문제로 달려오신 시어머니는 애가 몇 살인데 한 달에 몇백씩이나 드는 학교를 보낸다는 거냐면서 저더러 정신이 나간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딸의 영재학교 보내서 춤 가르칠 돈이면 형님네 아들 대학교 등록금을 댈 수 있다나요? 저는 거기서 감이 딱 온 거 있죠. 그래도 내색은 안 했는데 시어머님께서 그럴 돈 있으면 형님네 사정도 어려운데 큰 조카 대학 가는데 공부하라고 돈 보태주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요. 몇백만 원씩 들여서 고작 춤 가르치기엔 돈이 너무 아깝다나요? 그럴 돈으로 차라리 큰 조카 대학교 공부시키는 게 더 좋은데 쓰는 거라면서요. 일단 시어머니는 댁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낮에 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딸 발레 가르칠 바에야 형님네 아들 대학교 등록금에 보태라고 하셨어. 이게 말이 돼? 고 따져 물으니 남편 하는 말이 그래, 그게 더 낫겠네. 어린아이 취미로 발레 배우는데 돈 쏟아붓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등록금 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학교는 공부시키면 졸업장이라도 남지만 우리 딸은 어릴 때 진로를 찾는답시고 돈 쳐발랐다가 나중에 실증 나서 발레 때려친다고 하면 돈 다 날리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게 왜 돈 버리는 거냐. 뭐가 되든 뭘 배웠든 나중에 우리 딸이 발레리나가 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딸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갑자기 시어머니 얘기 듣고 나서는 더욱 확고해졌네요. 우리 딸 영재학교 보내지 말기로요.
덧붙여서 자기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주자고 하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완강하게 조카 등록금을 대주자고 나오는지요. 그날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생신이셔서 시댁의 아주버님 내외랑 저희 집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 형님께도 무슨 얘기를 하신 건지 형님께서 저한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동서, 우리 아들 대학교 등록금은 동선에만 믿으면 되지. 고마워. 덕분에 우리 아들 국립대학 못 가도 사립 명문대는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겠어. 등록금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럴 때 작은 엄마가 돈 있으니 참 좋다. 고마워. 호호.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벙찐 상태로 네? 하고만 있는데 시어머니가 조카이한테 말씀하시네요. 우리 손주 돈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작은 엄마가 부자라서 나중엔 너 가고 싶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단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조카 유학까지 보내줘야 돼요? 저한테 무슨 돈 맡겨놓으셨어요? 라고 따지고 들게 되었죠.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하시고 남편은 옆에서 제 다리를 쿡쿡 찌르면서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 와중에 형님, 아주버님이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하시니 도대체가 다들 무슨 생각이신지 오히려 이 집안에선 제가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형님께선 솔직히 대학교 등록금 얼마나 된다고 그래? 도련님 말해봐요. 우리가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뭐라 더 말씀하시는 와중에 남편이 저랑 제 딸을 데리고 먼저 시댁에서 나왔네요. 남편에게 도대체 다들 왜 저러는 건지 물어봐도 그저 한숨만 쉬고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듯 싶었어요. 얼마 후 저는 생활비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인출된 거예요. 이건 저희 딸아이 영재학교 보내려고 제가 개인 통장에서 미리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놓았던 돈이고 남편에게도 말해놓았었거든요. 정 영재학교 보낼 돈이 아까우면 내 개인 돈으로 보낼 테니까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딱 그 금액만 인출이 된 거였죠. 당장 남편한테 쫓아가서 1,000만 원 빼서 썼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썼대요. 그래서 당신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뜬금없이 어디다가 써? 당신 뭐 사고 쳤어? 라고 했더니 그런 거 아니래요. 나중에 얘기하재요. 저는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에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제 남편이 돈을 줬냐고 말이죠. 형님께서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서, 이렇게 줄 거면서 왜 그렇게 열을 올렸어? 엊그제 도련님 통해서 돈 받았어. 고마워. 역시 동서도 우리 사정 다 이해하는구나. 이런 알 수 없는 얘기만 하시길래 대체 무슨 소리냐고. 저는 그 돈 제 딸 영재학교 보낼 돈으로 넣어둔 건데 남편이 저 몰래 빼돌린 거라고. 도대체 무슨 사정을 이해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죠. 형님은 갑자기 전화를 끊으셨고 제 문자를 씹으셨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저는 형님 집으로 찾아갔어요. 형님은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동서, 나는 동서가 1,000만 원이나 턱 내놨다길래 나는 동서가 다 알게 된 줄로 알고 고맙게 받았던 건데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냐고 닥달하니까 형님은 저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부부 아들,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 도련님이 대학생 때 갑자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마침 우리도 불임 판정받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우리 보고 그 아이를 품으라고 하셨어. 하늘이 노래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어요. 조카라고 믿어왔던 아이가 사실은 내 남편의 친아들이라니. 나는 정말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 그런데 같은 아빠한테 태어난 동서 딸이랑 내 아들이 너무 비교되게 커가는 거야. 우리 아들은 당장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취직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동서 딸은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1,000만 원짜리 영재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걸 가까스로 붙잡고 형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나 솔직히 보상받고 싶었어. 내 핏줄도 아닌 조카애를 아들로 품고 열심히 키워왔는데 도련님이나 시댁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형님은 제 일그러져가는 표정은 안중에도 없는지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네요. 저는 더 이상 못 듣겠다고 하고 일어나 집으로 가서 딸아이랑 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사실을 알았는지 전화를 계속 해댔고요. 벌써 1년이 지난 이야기네요. 전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결국 지금은 깨끗하게 남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울며 불며 매일같이 친정으로 찾아와 사죄를 했지만 저는 그 모습까지 다 이혼 소송에 쓸 증거로 모아두었고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드는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통속으로 저를 속였던 시어머니에게도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사기 결혼의 일조한 죄로 말이에요. 변호사 살 돈도 없는 시댁이라서 제발 고소 취하해달라고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며 빌고 계십니다. 저는 당분간 이 상태로 지낼 예정이에요. 저를 속이고 기만했던 거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려고 합니다.